윤석열 정부 믿고 보수 국민들이 찍어줬는데 뭘 합니까? 문재인 정권의 악법 악행 악습을 뿌리 뽑아야 되는데 뿌리 못 뽑잖아요. 왜? 그것 또한 탄핵의 고리에 걸려있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바꾸려면 우리가 집권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명호 위원장님 했던 얘기가 최고위원회 때 제가 했던 얘기예요. 우리 사전 최고위원회 때. 뭐냐? 우리 공화당 지금 우리 공화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당원이 50만이 책임 당원이 5만이에요. 100만을 찍으면은 비례대표가 6석 되는 겁니다. 6석. 자신감을 가지셔야죠. 우리가 국회의원이 5석 가지면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 자기들이 손 내밀어가 대통합의 얘기를 하고 적과의 동침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명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문재인에 대한 단죄도 하지 않고 한일 문제 지금 상황을 그냥 제대로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미일관계입니다. 미일관계. 여러분 미국하고 일본하고 밀월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미국하고 일본하고 북한하고 가고자 하는 북한의 속임수에 미국이 문재인 5년 동안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첫 번째가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미일의 밀일관계를 한미일의 밀월관계로 바꿔줘야 된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만 못합니다. 가장 한 게 대한민국에 대한 국지전이에요. 국지전.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칠 수 있는 건 소련이 핵을 가져서 쳐버리잖아요. 결국 신냉전 시대에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자유우방 국가가 뭉치는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은 그 한쪽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김일성이가 얘기했던 악건 이론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그 중에서 일본과의 한미일 연대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이번에 성과는 한미의 복원이 아니에요. 한미일의 외교관계의 복원, 이것이 최대의 성과다. 두 번째는 이제 제대로 된 10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G7 회의에 초청이 돼서 갔을 때 연석회의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 넘어가야 될 게 우리 공화당이 얘기했던 J-코드에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짱 난다. J-코드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지금 J-코드에 미국, 일본, 그 다음에 호주, 인도. 자, 우리가 뉴질랜드하고 J-코드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우방 블락 안보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 길을 가는 게 옳았어요, 사실은. 지소미아, 말도 안 되는 죽창가 부르면서 지소미아 폐기했잖아요. 이거 복원한 건 맞습니다. 셔틀 외교 하는 게 맞아요. 또 65년에 한일협정 지켜야죠. 위안부 합의 지켜야죠. 문재인 정권 때도 나중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가 너무 잘했거든. 그 책임을 전부 일본한테 넘겨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년에 파기한 것이 아니라고 방향선회를 한다고요. 반도체, 미국이 반도체 압박을 삼성을 항복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유럽도 같이 동시에 해버렸어요. 대만은 지금 반도체 기업에 대한 모든 전력을 정부 차원에서 다 쏟아붓니다. 우리가 10%, 저기는 30%. 대만 전체의 소득의 30%가 대만 반도체가 합니다. 곧 삼성이 따라잡히고 삼성이 2등 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불화수소, 소위 말하는 부품, 소재 부품, 장비 부분. 여러분들 소재 하나, 불화수소 하나 독립하는데 2,500억 들었습니다. 가타부도 일본 제품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일본 제품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2,500억 갖다 붙는데도. 그런데 민주당 뭐 합니까? 다 따라잡아 새판 거짓말입니다. 10% 겨우 국산화 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 제품의 가격 대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떠들고 있는 거야. 윤석열 정부가 했는 지금의 일은 가야 될 길을 갔다는 얘기를 하지만 한일 이번 정상회담 중요한 건 뭡니까? 역사의 부분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요 한일 관계의 역사에 있어서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의제가 지금 얘기하죠. 우파들에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항상 들고 나옵니다. 이제 일본에서 뭐라고 들고 나옵니까? 윤석열 기시다 회담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가지가 다 끌려버렸습니다. 외교는요 비공개 때 우리도 일본 다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얘기했던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일본의 기시다가 독도 문제 얘기하고 위안부 문제 합의된 대로 이행하라 얘기하고 그것은 교토나 일본 NHK에서 다 방송해. 우리는 의제로 다루지 않아. 외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의제로 다룰 항목은 전체 항목 중에 3분이라는 것밖에 안 하고 3분의 2는요 서로 자기 입장을 떠드는 겁니다. 그럼 기시다가 떠들면 윤석열이 떠들어야죠.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 아닙니까?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국민들이 바보로 봅니까? 1% 국민이 지지해도 간다? 1% 국민이 지지하면 안 되죠. 70%가 가까운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동의했던 것은 뭡니까? 앞에 제가 말했던 5가지가 워낙 위중한 상황, 북핵에 대비하기 위해서 워낙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하되 단서가 딱 있죠. 단서가 뭡니까? 사죄와 사과를 받아야 된다. 사죄와 사과를 받지 않는 정상회담은요 아무리 잘해도 국민들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북창가를 부르고 지소미아 폐기하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 했던 자들이 지금 일본이 2월 달에 한국 일본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 80만이 넘습니다. 한국 사람 일본 관계 56만입니다. 56만. 비행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일본 가는 비행기가? 이미 민간에서는 다 풀렸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미숙하더라도 이런 안보 부분하고 외교 부분은 전문가한테 좀 맡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돌진 앞으로 해가지고 주워담지 못한 상황을 만들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로 봐서는. 일본의 직장가 보던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던 걸 이제 밝히셔야 되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목이 턱 걸려버린다.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 나가는 것을 보시라고 하는 이유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그 짧은 시간에 쏟아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이제 한 단계 높게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남았잖아요. 1년 남았는데 첫째는 제가 오늘 YTN 갔더니 1300명 묵디다. 여러분들 이러면은 아무것도 못 바꿔요. 7박 10,000명을 보면은 TV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뭐 MBN이 됐든 채널A가 됐든 뭐 TV조선이 됐든 어쨌든 뭐 생방하는 텔레비에 2% 정도 나간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6년 투쟁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미지가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말씀드리죠. 청주시장 갔는데, 육거리 시장 갔는데 젊은 상인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방송을 본다는 거야.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러면서 YTN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게 뭐 택시나 그 다음에 저쪽 이런 라디오나 이런 데서 많이 돌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 설정을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방향 설정 정해졌어요. 방송 출연을 통해서 우리 공화대에서 씌워진 그러한 그 잘못된 그런 인식들을 바꾸보자. 그 바꾸면서 두 가지
우리 홍보관 본도 되고 행사도 많으니까 홍보관 활동 입당 문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전단지 있잖아요. 우리 공화당 선전 전단지도 있고 당부도 있잖아요. 이걸 계속 이걸 돌려야 됩니다. 그것을 1장 돌려서 한 장을 보더라도 그 작업들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공화당 인식이 바뀌어가면은 당원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들이. 그래서 이 방송 출연에 대한 시청을 빨리 높이자. 저를 위해서 높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 공화당 전체적인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자는. 두 번째는 홍보관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재정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 공화당을 알릴 수 있는 주옥 같은 정책위에서 만들어놓은 정책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는 순간에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정책 자체가 당사자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 되게 많다.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조직 정비를 통해서 책임다운의 20%의 간부화를 해야 된다. 책임다운의 20%의 간부화. 그리고 5만의 20%가 10,000명 아닙니까? 10,000명의 간부화를 통해서 그 10,000명이 실질적인 홍보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했습니까? 이 교육을 확장해야 된다. 이 교육을 확장해서 1만 명의 간부당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4월부터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투쟁. 무슨 투쟁을 해야 되느냐? 민노총 해체에 대한 전면 투쟁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해놨던 악법 악행 철폐 투쟁도 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이 그거 지금 간첩단들이 지금 나오듯이 탄핵 촛불 전국에서도 그러한 단체들이 다 참여를 했고, 또 그러한 단체들이 김일성이 지령을 받았는 의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워야 돼요. 정광훈 목사? 저는 우리 공화당한테 가장 피해를 준 쪽이 그쪽이에요. 정광훈 목사 이제 더 이상 음해하다 하면은 무조건 100% 저희들은 법적 조치입니다. 그동안에는 자유우파로서 참을 만큼 참아줬다. 근데 자유우파의 그 무서움은 돈이 아닙니다. 애국심이에요. 애국심. 나라를 제대로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애국심입니다. 그런 애국심은 우리 공화당이 누구보다도 강하고 가치적으로 굉장히 이념화되어 있다. 저는 정치하고 종교가 같이 가는 것을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결국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종교는 그런 극단적인 방향. 왜 신비주의와 현실주의가 부딪히면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신감을 좀 가져달라. 그리고 부산시당 문제는 부산시당에서 이한우 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분들이 잘 정리를 하실 거다.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하실 거다. 왜? 부산시당이 우리 지금 13개 시도당 중에 가장 모범적인 시당이었고, 또 그런 모습들은 다시 또 갖춰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3월 25일 날 저희들이 전국 산행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좀 바꿨습니다. 3월 26일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148주기입니다. 148주년 되는 생신이세요. 지금의 좌와우의 구분은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 정부의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건국을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국 인정의 차이가 좌와우에 극렬하게 갈 거예요. 부끄럽지만 우리의 선배 우파 보수 정치인들은 주장을 하지 못했어요. 좌파들만 임시정부를 얘기하고 자꾸 비켜나가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번에 일요일이지만은 토요일 집회가 아니고 일요일 집회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제를 위한 집회를 할 생각입니다. 3월 25일 전국 산행은 취소를 하고 4월 15일 날 전국 산행을 하기로 그렇게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오늘도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집회를 시작하면은 시도당 위원장님들 제일 힘드실 거다. 그런데 저는 뭐 시도당 위원장들 믿습니다. 이제 1년 남았어. 7년의 마무리. 왜 지난 선거, 지난 대통령 선거, 지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는요, 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문제가 우리는 더 절실했어요. 그분이 감옥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명예회복 부분과 동시에 우리가 집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불법 탄핵도 바꿀 수가 있겠구나. 진실을 밝힐 수가 있고 정의의 깃발을 들 수가 있다. 이런 오늘 사전체분의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뭐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이화장에서 개최하는 이승만 대통령 행사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인원을 우리 공화당에 가면서 8.15 유경수 여사님 기일, 그 다음에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기일에 대한 행사도 우리 공화당이 독단적으로 국립묘지에서 이승만 대통령 4분, 박정희 대통령 4분 독단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허평환 대표님께서 많은 조언을 주셨고, 실질적인 모든 인원 동원은 우리가 하는데 우리하고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연사를 세우고, 또 우리 공화당에 대한 간부들, 특히 원로들에 대한 그들의 대응이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추모제, 박정희 대통령님의 추모제는 뭐 우리가 바깥에서 광화문에서 시청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도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공화당은 별도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월 26일 집회, 구체적인 집회 내용들은 지수정 수석 최고위원과 당사무처, 최고위원님들과 당사무처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통지를 해주고요. 이번에 이슈의 제보는 이승만 대통령의 148주년 생신을 축하드리고 건국정신이 자유정신이다 하는 부분들을 부합을 시키겠습니다. 오늘부터 시간은 거의 같고요. 장소는 해화역에서 시작을, 해화역이 이화장 바로 밑이거든요. 그래서 해화역에서 시작을 해서 행진은 뭐 여러분들 과거에 많이 우리 마로니에 집회에서 많이 했던 그 행진 코스입니다. 와서 종로가 광장시장, 종로가 종산, 종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오늘부터 집회 신고하고 준비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고, 특히 상위 고문님들께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는데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 당원들이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의 기강은 세워야 됩니다. 당의 기강은 그래서 그런 기강이 흐트러지면은 우리 당은 무너진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자유를 많이 줍니다. 자유를. 제가 특히 지금 사무처 업무는 일주일에 한 번 회의하고 거의 간섭을 안 하는 입장이고요.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최고위원 회의에다가 권한과 책임을 대폭 많이 넘긴 상태다.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이나 당 사무처 중심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석 최고위원, 지수정 수석 최고위원이 집회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 운영 부분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명호 최고위원님은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을 대표해서 와 계시잖아요. 또 안상열 최고위원님은 정책위를 대표하시잖아요. 홍보를 대표하고 있는 분이 조시철 최고위원님.
그 다음에 바깥에 홍보관이나 바깥에 부분의 조직에 대해서는 중재국치고 이런 분들이 각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집회를 하려면은 자금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딴 데 돈 쓰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중앙당에 특별당비 후원금 많이 내세요. 중앙당이 살아야 각 유튜브들도 삽니다. 중앙당이 뭐 지금 재정이 허덕허덕하면은 뭐 유튜브들이 뭐 어떻게 그거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유튜브는 연석회의에는 꼭 참석하셔야 된다. 저 몇 번 강조하는데 안 와요. 그러면서 제 이름을 팔든지 우리 공화당 팔지 마세요. 저는 그런 믿음이 안 갑니다. 당대표가 그래도 몇 번 얘기하면 못 이긴 척 하라도 와서 찍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유튜버들이 각성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는 문바가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개딸들만 모여있다. 이제 개딸들도 곧 사라질 때가 얼마 안 됐다. 근데 요게 여러분들 안에 쳐다보면은 그냥 사라진 게 주사파가 뒤로 약간 물러서고 동부연합이 앞으로 나왔다 보시면 돼요. 주사파가 NL 대통령의 주사파가 뒤로 약간 물러가고 PD계열의 동부연합이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중심,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부터 그렇게 지원하고 있던 동부연합들이 전면에 나서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근데 우리 공화당은 민주당이 이념적으로도 뭐 지금 세 번째 바뀌고 있는데도 우리 공화당은 한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공화당이 이미 보수 정당의 이념화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저보다도요. 훨씬 더 식견이 높고 이념에 대한 철학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다. 말을 안 할 뿐이다. 우리 공화당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두 분을 오늘도 최고위원 때 예를 들었어요. 송병희 상임고문 오늘 몸 아프셔서 못 오신다고 문자 주셨더라고요. 이분 새롭게 재건한다고 그것도 분탕이 쳐가지고 깨졌다가 제가 5사람이 모여가 지금 30명 이상 모았어요. 이분요 다 전화합니다. 다 책임당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점점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늘어나요. 그런 케이스 하나 있고요. 대구에 자기 사업이 굉장히 코로나에 몰려고 어려운데도 매주 1000장씩 전단지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선비라는 거. 자기 일은 당직을 맡는 것보다 자기가 지금 회사를 못 비워서 하루라도 비울 수 없어서 그 짬짬이 내가 시간 나는 데마다 당부도 돌리고 전단지도 돌리고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 제2의 정조희 목사님 같이 전단지를 열심히 거리 돌려. 우리 공화당이 당원이 해야 될 일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필드로 나가서 홍보관을 열어서 국민들께 알리고 시간 날 때마다 전단지 당부 돌리고 주변에 다 돌리고 또 조직 점검 해가지고 책임다운 20%를 저는 조직위원장들 이름 올리는 사람 다 정리하세요. 이름 올리면 뭐합니까? 숫자만 해서 우리 선거 치러가지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수도당 위원장들이 중심이 돼서 전체 책임다운의 20%를 당 간부화 만드는 거. 그분들이 홍보전선에 나가고 그분들이 방송도 보고 그분들이 또 사람도 모셔오고 이렇게 해서 가면은 저는 이번 총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뒤에 오늘 이거 뒷판 바뀐 거 보셨죠? 무능한 국민의힘, 부패한 민주당, 양당 정치 타파가 정치 개혁입니다. 그게 뭐라고? 서민정당 우리 공화당. 이게 이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모든 선거 슬로건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져야 돼요. 국민의힘이 안 무능합니까? 무능하잖아요. 민주당이 부패하지 않았어요? 부패하잖아요. 우리가 저가의 동침이 아니고 나쁜 놈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불의의 세력하고 거짓의 세력하고 싸우는데 뭐가 자신이 없습니까? 우리끼리 싸워서 그렇지. 우리끼리만 안 싸우고 똘똘 뭉치면은 뭐가 자신이 없어요? 쟤들은 거짓이고 불의의 세력들인데 그들한테 왜 우리가 굴종을 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 저는 그래 봅니다. 1년 동안 다부지게 한번 해서 우리가 소위 했던 우리가 국회의원 5명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국민의힘요? 다음 대강 윤핵관들도 정리가 좀 될 거예요. 국민의힘 우리가 손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4년 후에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러분 보셨죠? 국민의힘 지금 이미지 보셨잖아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된다. 그런 자신감, 저는 자신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없이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고소고발하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공화당에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공개로 할까요? 임명장, 임명장 받으러 오신 분 계신가요? 몇 분? 그럼 임명장 준비돼서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좀 가지고 오세요.